2강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앞서 용어 정리. 소득세는 개인이 번 거를 소득이라 그래요.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소득세다. 만약에 법인이 벌면은 법인 소득세라 그러죠. 그럼 이에는 뭐다? 소득세를 내야 되고, 법인이 벌었으면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그럼 법인세는 시험 범위다 아니다? 아니다. 개인이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소득세라고요. 그럼 소득세는 1년 동안 1년 단위로 과세하죠. 1년 동안 벌었을 때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이게 소득세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벌 때마다 세금 낼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벌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 소득세라고요. 그럼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기초에서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나요? 기초에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 끝나는 때 뭐가 성립한다? 세금 낼 의무,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성립시기 이렇게. 자, 첫 번째 소득세는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언제? 12월 말이 되면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해 항상 소득세는 다음 해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5월 1일부터 5월 말. 이게 상식이잖아. 이거를 뭐라 그래요? 확정 신고한다 그래요. 1년 소득을. 그죠? 그다음 첫 번째 뭐를 기억해야 돼요? 소득세,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안 돼요. 1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5번 출제됐어요. 그럼 성립한다는 얘기는 세금 계산을 출발했죠? 출발해서 항상 소득세는 언제는 올해 벌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 이거를 확정신고 뭐다?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스스로 알아서 번 거를 신고 납부한다고요. 그래서 소득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간. 세금을 과세할 기간은 1년이라고요.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꼭대기 의 나왔잖아. 소득세는 개인이 과세기간 나왔죠?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 국세다. 그리고 소득세는 특징이 누가 낸다? 개인이 내는 거야. 개인이 낸다. 그래서 개인 소득을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부부도 세대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지만 세금 계산할 때는 부부도 따로따로 계산해요. 남편 따로, 개연 따로. 사랑할 때는 님이지만 헤어질 때는 남보다 못해요. 어떻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경험해봤어요? 웬만하면 혼자 살아요. 그냥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 이거 박스를 별 딱 붙여요. 그럼 우리가 소득의 종류, 구분을 알아야 돼요. 그럼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럼 소득은 이제 구분하는 거야. 열거된 거. 열거된 소득만 구분을 한다고요. 열거된 소득. 그다음 열거주의라고 나와 있죠. 몇 가지로 구분한다?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한다. 열거된 게 8가지예요. 그럼 박스가 8가지잖아. 그럼 이자를 받으면 뭐라 그래요? 이자 소득. 주식을 갖고 있죠?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잖아. 배당 소득.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각종 사업에서 벌죠? 사업소득. 회사 다니죠? 근로소득. 그 다음 연금 받으면 연금소득. 그 다음 복권 등에 당첨되면 기타소득.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 부동산을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열거된 게. 그 다음 약자 따면 이, 배, 사, 근, 연기, 퇴, 양. 8가지입니다. 열거된 소득이 8가지 나와 있어요? 그럼 8가지를 따로따로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8가지 중에 몇 개? 6개. 기타 소득까지는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해서 무슨 과세한다? 종합과세를 합니다. 이 종합이란 뜻이 들어가면 합산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회사를 다니면 근로소득이 있죠? 그리고 갑돌이가 임대사업을 해. 또 상가가 하나 있어. 그럼 임대사업에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세금을 신고한다고요. 그래서 갑돌이가 6개 중에 2개 이상 소득이 있을 때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종합과세한다. 이 뜻은 뭐다?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8가지는 왜 합산할까요? 세율이 뭐다?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어요. 최저 몇 프로? 6%에서 최대 45%까지 올라가요. 8단계로. 그럼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높겠죠? 소득이 적으면 세율이 낮겠죠? 그래야 공평과세잖아. 소득이 적은 자는 최저 6%, 10억이 넘어갈 때 소득이 많은 자는 최고 45%까지 올라가요. 8단계 구분 계산한다고요. 단계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왜 합산한다? 누진세율 곱하려고.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 곱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곱하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와. 자, 그 다음 퇴직금을 받았다. 20년 만에 퇴직금을 받았다. 20년 만에 부동산을 팔았다. 이거는 종합과세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불유과세한다. 이 뜻은 뭐다?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한다, 안 한다? 합산을 안 한다. 따로 퇴직소득세를 내고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라 그래요. 그럼 이 두 녀석을 합산하면 어떻게 돼? 합산하면 누진세율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죠? 안 된다 이거지. 합산은 6개만 하는 거예요. 퇴직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다?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합산하면 소득이 커지잖아. 최고 45%까지 뺏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퇴직소득세, 양도소득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이유는 뭐다? 합산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따로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양도소득세야. 양도소득세라고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완전히 별개의 소득으로 가서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 그럼 일단은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6개는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고요. 그리고 퇴직금은 따로 계산하죠? 합산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세금을 따로 내는 거야? 퇴직소득세를 따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그 다음 양도세도 따로 내는 거야. 따로 양도소득세. 그래서 소득의 구분은 뭐다? 8가지죠?
납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납부를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 위주로 배운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위주로 세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거는 필요 없지만 이자나 배당소득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 하잖아. 용어. 자, 예금 냈다. 이자 띄고 나머지를 통장에 입금시켜주죠? 이자를 은행에서 띄는 거를 원천징수한다 그래요. 그 다음 주식을 갖고 있다. 배당을 받죠? 14% 띄고 나머지 돈을 준다고요. 이렇게 일정 금액 이하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업무가 종결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불리과세대가 해. 원천징수함으로써 세무 업무가 끝나는 거다. 이거를 불리과세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합산 안 해. 따로 분리과세한다. 이거는 분류야. 이 분리는 뭐다? 밑에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따로 분리과세한다. 원천징수하면서 끝내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자, 밑에. 자, 신고납부. 자, 소득세는 다음 연도 미출고 5월 1일 말까지 신고납부한다. 맞죠?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스스로 다만 납세무자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가 부당 엉터리 신고했을 때는 과표화세액을 뭐한다? 결정한다. 당연히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원칙은 신고납부한다. 신고를 안 하거나 부당한 신고가 있다. 사기, 부정 이런 것들은 결정한다. 넘어가죠. 자, 288. 자, 소득세 과세 방식 나왔잖아. 과세 방식은 세 가지예요. 종합과세 하잖아. 6개 소득. 소득을 그 종류와 간격 일정 기간 1년이죠. 1년 단위로 합산하여 6개 소득이에요. 6개 소득은 어떻게 한다? 개인별로 합산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종합과세. 그래서 종합이 들어가면 합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자, 그 다음 분리과세. 분리과세야 종합과세되는 일정 금액 이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 그런 건 필요 없고 금융소득 등등등 있죠? 2천만 원 이하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시킨다. 이거는 무슨 과세라 그런다? 세 번째 줄 분리과세. 원천징수하면 세무 업무가 끝내버리는 거야. 2천만 원 이하. 이거 분리과세.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3번이라고요. 분류과세. 두 가지를 얘기하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완전히 별개로. 근데 여기 보세요. 이자나 배당은 원칙은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에서 끝내버리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어떤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라고 얘기한다. 분류과세. 어떤 세금?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유는 뭐다? 왜 다른 소득과 합산을 안 한다? 누진세율 구조니까. 이게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퇴직금, 퇴직소득세도 왕창 맞아요. 양도소득세도 많이 나오는데 위로 올라가면 더 많이 나와서 조세 저항이 일어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사업이잖아. 개인의 사업은 수없이 많아. 그럼 우리는 출제되는 게 뭐다? 부동산, 임대업이야. 전월세 받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사고 파는 거, 매매업이야. 매매업. 그 다음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주택에는 없지만 주택 신축 판매업이야. 이거는 특징이 뭐다? 업이야. 전월세를 받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에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를 주택 신축 판매업. 짓는 거를 건설한다 그러죠? 건설업 줄여서.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임대업입니다. 전월세 받는 거. 전월세 받는 거. 이게 시험에 나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부동산 매매업.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주택 신축 판매업. 줄여서 뭐라 그런다? 건설업. 다 업자잖아. 그러면은 잘 봐요. 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매매업.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를 판매업.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거 임대업이죠? 그럼 이런 소득은 발생 빈도가 뭐야? 계속적으로 생기는 거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소득이에요. 이렇게 전월세 계속 받잖아. 반복적으로 받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소득이라고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 매매업 계속 반복하잖아. 주택을 지어서 계속 팔죠? 이런 거는 사업소득으로서 6가지 소득에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뭐를 낸다? 종합소득세를 낸다. 자, 그럼 밑에 봐요. 자, 양도소득세는 뭐다? 계속적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파는 거야. 계속적 반대가 뭐예요? 일시적. 기억이 안 나면 안 계속적. 똑같잖아. 그 다음 반복적. 반복적인 게 반대가 뭐야? 비반복적, 안 반복적. 알아들었나요? 우발적 이런 용어를 쓴다고요.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비반복적. 이런 거. 그러니까 발생 빈도가 위에는 뭐다? 계속적, 반복적이야. 이자 계속 받잖아. 월세 계속 받잖아.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뭐다? 어쩌다 한번 받는 거야. 퇴직금 30년 만에 받았다. 어쩌다 한번 받는 거죠? 양도소득 7년 만에 땅 팔았다.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이면 사업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어쩌다 한번 팔았다. 어쩌다 한번 팔았다. 1억짜리가 8억이 됐죠? 불로소득이잖아. 그래서 양도세는 왜 만들었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뭐다? 양도소득세. 평균적으로 5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289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288 제일 용어 정리하고 들어가요. 거주자. 자, 거주자의 정의는 알고 들어가야 돼. 288. 자, 제일 밑에 거주자 정의 나왔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 거소를 둔 개인을 우리는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라 그래요. 주소를 두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대표적으로 산업연수생들 아니에요.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거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2번에 비거주자 나왔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자. 즉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개인. 즉 거주자가 아닌 자를 뭐라 그래요? 비거주자. 정리됐어요? 자, 납세지 나왔네. 자,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죠? 주소가 없으니까 빗자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주소가 없으니까 어찌고 저찌고 어디로 간다. 밑줄고 소재지.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업장, 소재지 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주자는 어디로 가는 거야? 위에. 나왔잖아. 거주자. 위에. 디귿 거주자죠? 어디로 가는 거야? 주소지. 꼭대기 나왔잖아. 거주자 납세지.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니까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어디로 간다? 거소지. 거주하는 장소 183일 이상. 자, 결론.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타법과 거의 동일하다고요. 자, 2번.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자, 의 및 과세대상, 의, 양도소득세를 밑줄고 개인, 개인이 개인. 포인트가 뭐다? 사업성이 없이,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 봐.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를 내죠? 양도소득세는 어쩌다 한번 파는 거야.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사업성이 있다, 사업소득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죠? 사업성이 없다, 양도소득이에요. 없는. 자, 토지, 건물 등을 포인트는 뭐다? 유상. 유상 이전에 유상, 무상은 아닙니다. 유상. 유상이 뭐다? 꼭 현금을 받는 게 아니죠? 급부를 위한 반대급부가 있으면 돼요. 전차를 받아도 되고 물건을 받아도 되고 주식을 받아도 되고. 그래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으면 유상 이전이 양도라고요. 그래도 무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1월 달에 땅 팔고 3월 달에 건물 팔고 5월 달에 여러 가지 팔았을 때는 누진 구조이므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요. 양도세도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을 때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양도세 그 자체는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신고한다. 자, 넘어가죠. 특징 꼭대기 1. 양도소득 밑줄 거 사업성이 없이 어쩌다 한번 우발적 비경상적 어쩌다 한번 파는 거를 얘기하죠. 우발적 일시적 늘 파는 거를 경상적이라고 그래요. 어쩌다 한번 파는 거를 비경상적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즉 사업성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적이죠. 그래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어쩌다 한번 팔면은 양도소득,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면은 종합소득으로 구분한다. 그 뜻이에요. 자, 결론은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양도소득, 계속적, 반복적,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종합소득, 사업소득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2번은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다. 항상 양도는 역시 열거된 거를 양도해야 돼요. 열거된 거를 양도해야 된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 4번으로 내려옵니다. 4번으로 내려와요.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어떻게 한다?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분류과세 밑줄 그어요. 4번, 3번 출제됐어요.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므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양도소득은 완전히 별개로 과세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구분하여.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요. 구분하여 과세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합산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양도세 그 자체는 합산해요. 양도세도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잖아. 1월 달에 땅 팔고 5월 달에 주택 팔면은 누진 구조니까 합산한다고요.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자, 5번은 똑같잖아요. 자,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과표와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 밑줄 그어 신고하는 때 확정되죠?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면 확정되는 거예요. 자, 확정되는 신고 납부하는 자. 다만 무신고할 때는 과세관청이 어떻게 한다?
결정하여 부과한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죠.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를 안 했어. 무신고하면 정부가 어떻게 한다? 결정하여 부과한다. 자, 그 다음 과세 대상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이번에 기초 단계에서는 양도세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12월 달로 가야 됩니다. 자, 개요는 열거된 거, 밑줄거 열거된 것으로 한다. 항상 과세 대상은 열거된 거예요. 자, 질판 한번 봐요. 자, 취득세는 열거된 게 몇 개예요? 14개. 자건 14개 있어요. 14개 있다고요. 열거된 거. 그 다음 재산세는 5개. 종부세는 2개. 오늘 배운 거는 기억해야 돼요. 종부세는 2개. 토지주택. 종부세는 2개. 그리고 재산세는 큰 틀이 6개입니다. 자, 큰 틀을 먼저 봐요. 토지, 건물. 큰 거만 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동산. 부동산을 열거하면 팔아먹으면 과세된다.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팔아먹을 때는 토지, 건물. 그러다 1번, 2번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부동산. 토지가 뭐냐? 건물이 뭐냐? 이런 거는 민법 용어예요. 세법은 그런 거 알 필요 없다. 그래서 1번, 2번을 합쳐서 뭐다? 부동산. 그래서 양도세에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요. 합쳐서 부동산이에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합쳐서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동산, 토지, 건물. 자,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넘어오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야. 권리를 팔았어요. 권리. 오른쪽은 오리지널 부동산을 팔고 3번은 부동산상 권리도 투기 목적은 대상이다. 그럼 부동산상 권리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부동산상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나와 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3번. 부동산에 관한 일정 권리 양 대상이다. 부동산의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밑줄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스 별 딱 붙이고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몇 개? 3개. 지전 임의 임차권. 그리고 니은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쭉 나와 있죠? 이게 양도세 대상입니다. 자, 부동산을 이용할 수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를 두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개가 나와 있죠?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이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3가지예요. 그럼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민법에서 배웠으면 무슨 물권이라 그래요? 용익물권. 용익물권이라 그러죠? 그럼 민법이랑 세법이랑 달라요. 민법은 등기를 해야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러나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등기 등록 안 따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따진다? 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고요. 실질이 뭐다? 지상권, 전세권이면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법은 등기를 안 하더라도 양도세 대상이에요. 그 실질과세 원칙이 뭐다? 실질과세 원칙은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 허가 여부를 불문한다. 적법, 불법 여부를 불문한다. 실질로 따집니다.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그래서 거기 뭐가 나왔어요? 지상권 나왔잖아요. 지상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럼 세법은 등기등록 안 따져요. 허가 여부 안 따져요. 실질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면 양도세 대상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물음에 답합을 용익물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OX.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X. 용익물권 중에 뭐는 빠진다?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지역권은 토지와 분리해서 팔 수가 없잖아. 지역권은 토지와 분리해서 팔 수 없어요. 그러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분리해서 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틀려요. 뭐는 제외한다? 지역권은 제외한다. 뭐만 대상이다? 지상권, 전세권은 용익물권이 대상이에요. 그 임차권은 뭐다? 채권이잖아. 임대차 계약한 거죠? 채권은 대상이 아니라고요. 원래. 물권이 대상이에요. 투기 목적으로 봐. 세법은. 그럼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럼 채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잖아.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과 같이 되려면 등기된 거, 등기되면 물권처럼 물권화돼서 효력이 같아져. 그래서 세법에서 등기를 따지는 거는 임차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차권 앞에는 뭐가 붙었다? 등기된 이거 5번 출제됐어요. C번에 별 딱 붙여. 나머지는 실질로 따져. 왜 임차권은 등기돼야 돼? 그래야 물권화가 돼서 물권처럼 효력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용익물권은 실질로 따집니다. 등기등록 안 따진다고요. 자, 취득권리. 취득권리는 뭐다? 과로가 뭐다?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먹은 거야. 그럼 취득 권리를 우리는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전매한 거야. 분양권 전매라고 들어봤어요? 그 아파트가 되기 전에 팔았잖아. 투기꾼이지? 분양권 전매하면 투기꾼이에요. 알아들었나요? 그 분양권 전매가 대표적인 겁니다. 취득 권리. 그래서 거기에 밑에 박스에 나왔다. 퍼런 거. 이게 취득 권리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취득 시기가 미치고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는 거죠. 부동산이 되기 전에 팔았다. 대표적인 거는 1번. 자, 괄호에 나왔죠? 아파트 당첨권이 나왔잖아. 그럼 아파트 당첨권을 뭐라 그래요? 분양권. 분양권이야. 분양권 전매했잖아. 그리고 옆에 또 하나 적어. 분양권 또 하나 뭐가 있어? 조합원 입주권 등등 입주권이야. 이게 대표적인 취득권입니다. 아파트 당첨권을 아파트 되기 전에 팔았다. 조합원 입주권을 아파트 되기 전에 팔았다. 공통사항은 둘 다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전에 팔았어요. 취득권이라고요. 거기는 아파트 당첨권 등이 뭐가 하나 있다? 조합원 입주권. 다른 점은 뭐예요? 이 분양권은 뭐다? 청약제도를 통해서 당첨된 거예요. 청약제도를 통해서 당첨된 거를 사고팔조 전매하는 겁니다. 이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 입주권이 생기죠? 그래서 위에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이 있고 이거는 청약제도를 통해서 사고 파는 거라고요. 둘 다 공통사항은 뭐다?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되기 전에 팔았다. 전매. 중요한 거는 뭐다? 이거는 집은 아니지만 주택수 따질 때 뭐한다? 포함합니다. 둘 다. 다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가 돼서 멀쩡한 집 하나, 조합원 입주권 하나가 있으면 다주택자가 돼서 팔아먹을 때는 양도세 폭탄 막는다고요. 둘 다 전매하는 거지만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자, 그 다음 2번, 3번은 공통이잖아요. 2번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 뭐가 있다? 채권. 주택상환 사채, 넓은 의미로 차채예요.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 상환. 상환자가 들어가면 만기에 뭐를 받아? 주택으로 받고, 만기에 토지로 받아. 토지 받기 전에, 주택 받기 전에 전매한 겁니다. 취득권리라고요. 그래서 2번은 포인트가 가운데 상환자가 들어가야 돼요. 만기가 되면 토지로 상환받고,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상환받는다. 만기 전에 팔았다. 전매한 거죠? 취득권리다. 그럼 시험은 토지개발 채권은 취득권리다 아니다. 토지개발 채권이나 국민주택 채권은 취득권리가 아니야. 만기에 금전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가운데 뭐가 들어갔을 때만 취득권리다? 상환. 나머지는 취득권리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미치고 계약금만 지급. 지금 뭐 남아있어? 중도금, 잔금 남아있죠? 그러니까 중도금, 잔금 전에 팔았다. 전매했다는 뜻이에요. 계약금만 지급하고 팔아먹었잖아요. 항상 양도세를 배울 때는 팔았다. 가정하고 양도세를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결론은 뭐다? 부동산이 되기 전에, 부동산 취득 전에 돈 받고 팔았다는 거죠.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전매, 취득권리예요. 3년 전만 해도 이 분양권 전매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죠? 1,000만 원만 종잣돈 있으면 분양권 사가지고 500 받고 넘기고 3,000 벌고 넘기고 수없이 돈을 벌었어요. 부동산상 권리까지 배웠어요. 자, 그 다음 뭘로 들어간다? 기타 자산으로 들어간다. 자, 뭐다? 기타 자산. 기타 소득이 아니에요. 기타 소득은 8가지 소득 중에 하나야. 기타 소득이야. 이거는 복권에 당첨되면 기타 소득에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투기를 안 해. 복권은 꼭 사. 한 6개월 만에 5,000원짜리 하나가 돼. 그렇게 재수가 없어. 그래서 한 장만 사라 그랬어요.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못하고 복권을 꼭 2장씩 사더라고요. 그럼 한 달에 그거 4만 원이요. 1년이면 50만 원 넘어가요. 10년이면 500이야. 그걸 갖다 길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되면 무슨 소득이라고?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그럼 여기서는 소득이 아니라 기타 자산이야. 이거는 양도세, 과세 대상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기타 자산. 그럼 기타 자산이라고 나왔죠? 그럼 이거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한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해서 기타 자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타 자산 옆에 적어요.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못한 걸로 간주한다.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해서 무슨 자산이 된다? 기타 자산. 그럼 기타 자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시험에 나오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만 나와. 이게 기초예요. 원래 5가지가 있다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있다고요. 그러나 시험에 나오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까지만 나옵니다. 자, 그럼 3가지만 알면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 자, 기역이 뭐예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물질, 영업권이야. 영업권은 뭐야 이거? 권리금이야. 권리금을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영업권. 그 영업권은 부동산이 아니잖아.
근데 영업권 왜 생겼어? 생긴 이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챙긴 거예요. 학원 건물을 팔았다. 여기 보세요. 학원 건물 30년 만에 팔았어요. 학원 건물을 양도했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사업에 사용하는 거죠. 이거 어쩌다 한번 파는 거니까 남으면 양도세 내야 돼요. 그럼 학원 건물은 얼마짜리냐? 100억짜리야. 그럼 100억은 토지 건물이죠? 100억은 뭘로 계산해? 토지 건물로 계산한다고요. 근데 장사가 잘 되니까 권리금 챙기죠? 권리금이 30억이야. 그럼 토탈 얼마 얻었어? 130억. 그럼 30억은 부동산이 아니지? 부동산이 아니든가 건물과 함께 팔면서 권리금을 챙겼어. 그래서 30억은 무슨 자산으로 들어간다? 기타 자산,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래서 반드시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함께 팔면서. 권리금만 받으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가 포인트다. 함께. 근데 다만 나왔잖아. 영업권을 단독. 무슨 뜻이다? 이 부동산은 놔두고 권리금만 챙긴 거야. 여기 부동산은 그대로 놔두고 권리금만 챙겼죠? 그럼 이거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잖아. 부동산은 그대로 놔두고 단독으로 권리금만 챙긴 거는 이거는 무슨 소득으로 들어간다? 기타 소득이다. 사업소득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갈 때만 양도세 대상. 거기 나왔잖아. 다만 영업권을 어떻게 한다? 단독. 그럼 이거는 권리금이야.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나왔어? 기타 소득. 즉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 됐습니까? 함께 갈 때만. 따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 니은. 자, 특정 시설물 뭐가 있다? 이용권, 회원권. 이것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잖아. 자, 거기 뭐라고 나왔어? 밑줄 그어. 유리한 조건, 배타적. 이게 들어가면 무조건 기타 자산이다.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 여기 보세요. 대표적으로 뭐를 팔았어? 골프 회원권 이런 거. 자, 여기 보세요. 골프 회원권을 팔았죠? 그럼 골프 회원권은 부동산이 아니잖아. 권리잖아. 골프 회원권은 뭐다? 타인의 골프장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골프장이란 부동산과 관련이 있잖아. 골프장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그래서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그래서 마지막 줄 과세 대상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함께 팔아야 돼. 함께. 니은은 어떨 때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골프장 등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무슨 자산으로 들어간다? 기타 자산. 과세 대상 넘어가죠. 자, 넘어왔어요? 자, 그 다음 미음 보라고요. 자, 리을, 디귿을 리을은 필요 없고 미음에. 자, 미음 나왔잖아. 가운데 미음. 이축권이잖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이축권. 이축권이에요. 이거는 뭐다?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옮겨 짓는 거를 이축권이라 그래요.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라고요. 그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는 거죠? 뭐와 함께 팔았어? 부동산과 함께.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 그러면 이축권은 부동산이 아니죠. 권리잖아. 어떻게 팔았어? 함께.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이다. 미음에 부동산과 함께. 근데 두 번째 줄 별도로 평가하면 제외. 별도로 평가하면 기타 소득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가면 안 돼. 함께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론. 이축권이나 영업권은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함께. 별도로 가거나 구분으로 가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과 관련된 기타 자산이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요. 자, 뭐가 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자, 주식은 크게 뭐와 뭘로 나눈다?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으로 나누죠? 그래서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양도세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에요. 그럼 이거만 상장 주식만 알면 돼. 세금은 누가 내는 거야? 대주주만 내는 거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이름만 알면 돼요.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양도세 대상이라고. 기억 상장 주식이야. 니은 주권 상장법인이 아닌 이게 비상장 주식이죠. 제목만 알아두면 돼요. 그러나 상식이 뭐다? 상장 주식을 대주주가 팔았을 때는 과세하는데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 안 해요. 상장 주식 기억. 상장 주식을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코스피 주식이야. 코스피 주식 들어왔어요? 왜 소액주주는 과세 안 해요? 어차피 잃어버리니까. 자, 주식. 그럼 여기에서 손해나면 이제 어디로 옮겨가는 거야? 옵션 등에, 파생상품 등에 넘어갑니다. 파생상품으로 넘어가요. 이거는 완전히 리스크가 큰 거죠? 1억짜리가 100억도 될 수 있어. 리스크가 크니까 이익도 크겠죠? 파생상품 등 제목만 알면 돼. 그 신탁수익권. 신탁수익권도 제목만 알라고요.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부동산과 관련된 여기가 시험에 나와요. 세 가지. 부동산, 부동산 상권리, 기타 자산.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여기는 뭐만 알면 돼? 제목,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 알아들었나요? 양도세 대상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딱 세 가지죠? 여기 봐.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된 겁니다. 그리고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부동산과 어떻게 가야 된다? 함께 가면 부동산처럼 무슨 자산으로 간다? 기타 자산. 함께 갈 때만 이쪽은 제목만 알아요. 그다음 양도세 대상은 결국 뭐야? 결국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등이야. 주식 투자해서 쫄딱 망했어.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등. 부가 뭐다? 부동산. 부가 뭐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가 뭐다?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등. 그러나 양도세 대상은 뭐다?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뒷글자가 알아야 답이 되죠?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등. 이게 양도세 대상이에요.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등. 배우자 죽이고 싶을 때 있다, 없다?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그쵸? 그럴 때가, 그러면서 또 금방 돌아오잖아요. 그죠?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